여기는 인천국제공항. 늦은 밤 설렘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은 중국 동방항공을 이용해 상하이 푸동공항을 경유,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까지 약 12시간의 긴 여정입니다. 이곳은 3성급 호텔로 객실 안에 냉장고가 없고 방음이 아쉬운 편이지만 지하철역과 아리알 열차역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해서 선택했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만족스러웠어요. 호텔 객실에서 짐 정리를 하고 나서는 근처에 파리다운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바게트를 사러 나왔어요. 길을 걸으며 마주한 파리의 유럽풍 건물들은 하나하나 참 멋지더라고요. 장인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빵집인데요. 가게 내부는 아담하지만 매일 아침 갓 구운 바게트와 크루아상 등 다양한 빵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먹을 공간이 없어 호텔에서 먹기 위해 포장을 했고 바게트는 식기 전에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길에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사실 바게트는 그저 딱딱한 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현지의 바게트를 먹어보니 180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먹기 좋더라고요. 거기다 고소한 버터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파리의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바게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물가가 비싼 프랑스에서 바게트는 맛의 퀄리티도 뛰어나고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바게트를 마저 먹어보니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식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맛있었어요. 함께 구매한 에클레어는 길쭉한 형태의 프랑스의 전통적인 디저트인데요.
겉에는 초콜릿, 안에는 초코 크림으로 채워져 있어 엄청난 단맛을 자랑했어요. 굉장히 달아서 씁쓸한 커피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Compétition Paris 2024. Paris 2024 competition venue. This is a competition held by the University. 생트 샤펠은 압도적인 시각적인 인상을 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유명한데요. 15개의 거대한 창문은 성경 이야기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출 때 창문의 색이 드리워지며 내부가 더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또한 내부를 채우고 있는 조각상들은 신앙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내부의 관람 공간이 크지는 않아 둘러보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1층은 서민들의 예배 공간,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던 2층은 왕의 예배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1층은 기도실, 전시 및 기념품 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념품 샵에서는 성당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14세기 초에 완성된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인데요. 루이 13세의 대관식과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같은 역사적 순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화재로 내부는 크게 손상되었고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기차역이었는데요. 대형 기차의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방치되었다가 1986년에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차역의 흔적을 간직한 상태로 예술 작품을 전시한 덕분에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람이 가능한 메인 전시장은 0층, 2층, 5층인데 출입구가 있는 0층부터 관람을 시작했어요. 0층에서는 인상파 탄생 이전의 회화와 조각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기도하는 부부 사이에 감자 바구니가 아이의 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감자 형태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2층에서는) 아르누보 가구와 조각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로댕의 걸작인 지옥의 문이 기억에 남았어요. 위압적이고 섬세한 디테일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멋지더라고요. 5층에서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고흐, 고갱, 모네, 만의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흐의 원본 그림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항상 사진으로만 봤던 유명한 작품들을 실제로 가까이서 감상하니 붓터치의 두께까지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고 넓어서 정신없이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폐장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미술관을 나와 미리 찾아두었던 15구 호텔 주변의 스프렌 브라세리로 향했습니다. 에스카르고는 구운 달팽이 요리인데요. 전용 집게와 포크를 사용해 달팽이를 껍질에서 꺼내 먹으면 됩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버터와 허브의 풍미, 그리고 약간의 흙내음과 바다 내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어니언 스프는 캐러멜화된 양파, 치즈, 바게트를 사용해 깊고 풍부한 맛이 났는데요. 한 입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 추운 겨울 날씨에 특히 잘 어울렸습니다. 본 메로우는 소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를 구운 요리인데요. 녹진한 기름 같은 질감이 특징인데 겉을 바삭하게 익혀 바삭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기름진 맛 때문에 메인 요리라기보다는 레드 와인과 함께하는 안주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리꽁피. 오리꽁피는 오리 다리를 소금에 절인 뒤 오리 기름에 천천히 조리한 요리입니다. 포크만으로도 쉽게 뜯길 정도로 부드럽고 짭짤한 맛과 고소함이 매력적이었어요. 이 브라세리 레스토랑에서 파리 여행 중 처음으로 프랑스 요리를 경험했는데요.
음식의 맛은 전체적으로 무난했지만 직원들의 친절함과 파리의 길거리를 구경하며 테라스에서 식사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미디어로만 보던 파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처음 맛본 바게트의 부드럽고 깊은 풍미와 거리의 풍경들,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의 유명 작품들이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색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감각적인 경험은 프랑스 화가 미셸 앙리의 파트라지오의 창문 작품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감각과 내면을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리 여행 첫날의 감동을 미셸 앙리 스타일로 시각화해보고 싶어서 AI를 활용해 그림을 만들어봤어요. 4가지 그림 모두 미셸 앙리 작품의 색감과 바게트, 파리의 생강이 잘 표현되었는데요. 이 중 왼쪽 상단에 멀리 보이는 에펠탑이 있는 그림이 샤를드골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로 가는 도중에 보였던 에펠탑의 풍경과 딱 맞아떨어져서 업스케일링해서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